화요일에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MBN 골드의 이가람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화면 인증샷을 문자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채팅창 화면 아니고 방송 화면 인증샷 많이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가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죠? 받으면 충분히 기분이 좋으실 네. 만한 선물입니다. 예, 헤어케어 세트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도 보내드리는데 네. 저희가 조금 드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한 달 정도 넉넉하게 드실 양을 보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선물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보내드리니까 현 인증샷 좀 찍어서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탈모, 저는 요즘 주식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좀 이상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 요즘 탈모가 좀 걱정인데 그래요. 오늘 또 헤어케어 세트 예.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를 더하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하락한 종목이죠. 주식회사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김성훈 이사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간에 잘 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장중 나가서 시간에 거래서 더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빠져나와야 되나? 네, 아니면 내일 들어가 볼까? 네네. 두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최근에 원전 수주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되살려는 어떤 움직임에 편승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주가 나왔고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 못 가지라는 생각을 이제 주주분들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유가 결국은 드러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할인율이 5.1%에서 약 7% 초반까지 디스카운트 요율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수요 예측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약 7%대 어떤 디스카운트로 좀 수요가 좀 몰리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크게 뭐 시장에서 좀 살았으면 됐지 블락으로 좀 떠가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현재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의 네. 분위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 줄 정리해 주시죠. 네. 결국 바뀐 것은 없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우상향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수급적 이슈에 의한 주가 하락을 어떤 주가 매수의 좋은 모멘텀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로 잡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환율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는 이유 9월 시장 전망입니다. 사실 그래도 오늘 환율은 좀 안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1,340원이면 네. 정말 외환위기 때 이후로 거의 처음 보는 수치인데 거의 한 13, 14년 만에. 그러니까요. 네, 네. 생소하죠. 네. 이 정도 움직임이면. 근데 이제 이거래일 정도 남겨둔 우리 네. 시장 9월 시장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할지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가람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국내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요소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보다는 외부적인 요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느냐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국제금융센터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료를 띄워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거만 보시면 되는 가운데 거를 보게 되면 지금 5.5, 3.1, 6.0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뭐냐면 3주 연속으로 국내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코스피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주식을 펀드 자금이 한국 내로 유입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3주 연속뿐만 아니고 쭉 앞에 보게 되면 6주 연속으로 지금 한국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보는 차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환율 지수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환산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지수가
코스피를 이제 환율 환산해서 봤을 때 지금 약간 거의 전저점 위치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은 이제 유럽도 불안하고 중국도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처를 한국과 인도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건 3주 연속인데 6주 연속 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또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네, 차트 자료를 또 같이 보게 되면 요 화면도 보게 되면 빨간 색깔이랑 파란 색깔이 보이는데 차트보다도 그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됩니다. 아래에 보게 되면 파란 색깔 나우막대기가 내려가는 게 있고 빨간 색깔은 위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네. 저 파란 색깔은 외국인들이 매도했을 때의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6월 달 증시 하락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도 많았었고요. 외국인 매도가 많았었는데 최근 7월 달부터는 빨간 색깔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최근에 외국계 펀드들이 많은 지금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난번 6월 달부터 외국계 한 펀드사도 한국을 살 거라고 했었고 최근에는 블랙록이라는 대형 회사도 한국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여의도 내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어저께 외국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베어트레스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제일 윗글에 보시면은 EWY 사우스코리아 ETF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MSCI 한국 지수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얘네들이 지금 컴피션 바스켓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확실하게 우리가 바스켓에다가 담는 종목이 됐다라고 얘네가 명시를 했어요. 네. 그만큼 외국계들이 한국을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외국계 자금들이 패시브 형태로라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되게 좀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게 이런 외국계 자금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전과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9월달 같은 경우도 결국 지수는 뭔가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단에 있을 걸로 전망이 되지만 크게 빠지기보다는 박스 장세에서 변동성만 생기는 장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람 매니저님이 아무래도 수급 전문가시잖아요. 사실 저도 최근에 기사를 본 게 뭐 연기금이 뭐 7조 원 가까이 손실을 냈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좀 따라서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 순수 외국인도 있고요. CFD 계좌라고 해서 이제 한국인인데 쓰는 네. 외국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왜곡된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롱자금들이는 뭐 연기금이나 네. 상업펀드를 분석해서 보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은 일단은 박스권에서 좀 변동성 있는 장세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네.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도 의견을 여쭤야 되겠는데 보통 연인 간에 어제 심하게 다퉜어. 근데 오늘 만났는데 갑자기 활짝 웃어요.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답답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담한 증시 하루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표정이 확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네. 뭔가 이유는 분명히 알고 가야만 네. 또 앞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스닥 시장이 4% 급락이 나고 나서 월요일 시장 그저께였죠. 예. 상당히 좀 공포에 휩싸인 채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걱정을 하는 즉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소위 급락이 나오려면은 두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가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두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전망의 어떤 타겟치가 올라가는 어떤 그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파월의 의장의 발언 자체는 달라진 것은 없었고 그거 말고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역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시적으로 심리에 의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 파월의 어떤 매파적 스탠스는 달라진 것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저점을 잡고서 다시금 반등이 나왔고 오늘 시장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어떻죠? 많이 올라간 주식에서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왔고 네. 그리고 소위 낙폭과대 섹터들, 낙폭과대 종목들이 바닥에서 다시 전저점 부근에서 혹은 주요한 지지선에서 다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은 9월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상당히 많습니다. 네. 9월 말 FOMC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이방원 약세 상승세가 끝난 걸까입니다. 사실 어제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 태조이방원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차익 실현일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지요? 네, 이관우 매장님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순환매가 좀 돌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차익 실현에 따른 뭐 순환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한 가지 좀 이슈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천연가스에 대한 자료 갖고 왔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하나 띄워질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유럽 천연가스의 선물 지수입니다. 네. 미국 쪽이 아니고 TTF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그 네덜란드 가스 가격인 건데요. 얘가 어저께 갑자기 한 29%가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네. 그러더니 오늘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 LNG 수입사가 배를 돌려가지고 유럽으로 다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원래 중국으로 갔어야 될 LNG 가스가 중국이 좀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수요의 가스가 지금 유럽으로 다시 갔다. 요 내용도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럽 내에서 계획적으로 이제 여름이 상대적으로 가스 가격이 저렴하고 겨울로 가게 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축을 해놓는 시기가 지금 같은 여름 시기거든요. 지금 시기에 굉장히 많이 지금 공격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많이 비축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던 거였는데 어저께 독일 부총리가 발표를 하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비축량을 생각보다 빠르게 채울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저께 유럽의 천연가스를 하락을 좀 유발시켰던 이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러시아는 네. 남는 천연가스를 태우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맞아요. 푸틴이 이 독일의 천연가스 비축량이 많아졌다 이 소식을 굉장히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도 네, 해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네. 러시아가 잡고 있는 거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뭐 비축을 많이 해놨다라고 해서 재고를 빨리 채웠지만 네. 유럽의 공장 가동률은 아직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동률을 더 세게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천연가스가 한 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TTF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증거금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증거금률을 한 15%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투기성 자금이 조금 더 돌지 않게끔 만들고 있는 장치를 해놔서 어저께 천연가스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국 러시아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있는 게 유럽 쪽이고 결국에는 지금 뭐 태양과 신재생 같은 경우도 미국이 계속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의 주기는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단순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만약에 지수가 한 번 더 밀려 내려간다면 그땐 또다시 태조 이방원들이 네.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김성훈 이사님은 태조 이방원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네, 역시 방산 섹터와 신재생 sek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산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도 이런 방산 섹터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 섹터에 대해서 멀티플을 소위 몇 배를 줘야 되냐 어떤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여의도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닌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요,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에 화장품 섹터가 날아갔을 때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우리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평소에 10배, 15배 줬었던 그 화장품 섹터를 무려 40배 주는 멀티플을 왜 줬을까? 결국은 내수주에 국한이 되어 있었던 화장품 섹터가 중국이라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뚫어내면서 우리가 그만큼의 높은 멀티플을 줬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방산주 역시도 지금까지 국내 내수주 아니었겠습니까? 해봤자 방사청에 납품을 했는데 네. 그것이 본격적인 수출주로 들어가는 초입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멀티플이 아니라 그만큼에 해당하는 높은 멀티플을 방산주에 부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자 이방원 중에 일단 방산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